류현진이 포스팅 시스템에 의한 해외 진출에 필요한 프로 연차 7년을 채움에 따라 류현진 본인이나 야구 팬들은 그가 메이저로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시즌 도중 하나 이글스의 감독이 경질되고 차기 감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류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김응용이 하나의 차기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류현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김응용 감독의 부임 이후 인터뷰 내용이나 하나의 주력 코치로 영입된 이정범의 인터뷰를 보아 구단이 류현진의 포스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애당초 김응용이라는 초과물급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초빙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은 보존시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응용 감독 본인부터가 소문난 좌완 애호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김응용 감독이 팀 상황 등을 들어 류현진을 해외로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류현진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고 구단과 코치진도 류현진의 미래를 위해 통 크게 결단을 내리면서 포스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일 포스팅을 신청했고 11월 2일부터 4일간 포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나이트 팬층은 이와쿠마 히사시의 1,700만 달러를 거울 삼아 1,0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의 포스팅 이적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은 그 의견에 대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통산 타율 3할 3푼에 빛나는 아오키 노리치카가 500만 달러도 안 되는 이적료로 미러키 브루어스에 진출했음을 감안하면 그저 굴욕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야구인들과 언론들이 이적료만 1,000만에서 2,000만 달러라는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국내 포스팅 잔혹사를 상기시키는 기사도 많이 뜨면서 많은 팬들도 상황이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괜찮은 좌완 선발이 얼마 없기에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가 적은 이적료를 감수한다는 전제하에 이적료와 연봉 총액을 합쳐서 1,000만 달러 전후라면 쉽게 수긍이 가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스포츠조선 기사에 따르면 류현진이 정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포스팅비 하한선은 무려 1,0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포스팅 이적료로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포스팅에 성공한 팀으로는 대다수가 시카고 컵스 또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당첨자는 LA 다저스였습니다. 이제 류현진의 타격을 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고 비난받던 언론들은 역으로 고작 예상 금액 1,000만 달러 정도의 비관론만 늘어놓았다며 까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2,000만 달러 이상 베팅한 팀이 이 3팀이었습니다. 그중 컵스는 당연히 자기 팀에 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포스팅 이후 4이닝 데드라인까지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를 위시한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다저스는 그 사이에 최대어인 선발 투수 잭 그레인키를 영입하며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조시 베케체드 빌링슬리로 이어지는 로테이션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남은 5선발 자원만 해도 테드 릴리, 크리스 카푸아노, 에런 하랑이 남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협상의 주도권은 사실상 다저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12월 9일 다저스가 류현진에게 6년 3천만 달러를 최종 제시했다고 합니다. 12월 10일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KBO 최초 메이저리그 직행자가 탄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750이닝 이상을 소화할 경우 그 다음 해에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이닝 소화에 따른 최대 10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었고 4위 영상 투표 순위에 따라 연봉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저스는 통역 비용을 부담하고 양측에 서면 합의 없이 류현진을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조항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다저스가 류현진을 트레이드할 경우 류현진은 트레이드된 시즌만 뛰고 난 뒤 다시 FA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다저스의 안전장치였는데 류현진이 좋지 않은 성적을 찍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항 덕분에 류현진의 트레이드 가치는 본인의 활약 대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이 2013 시즌 같은 활약을 계속해 나간다면 계약 말미가 아니라면 트레이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스팅에 관한 국내 메이저리그 팬사이트들에서는 당시 메이저리그 언론과 각 구단들이 매우 조용했기에 국내에서만 요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지만 포스팅 당시 현지가 너무나도 조용했던 건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꾸준히 포스팅이나 FA를 통해 메이저로 건너온 선수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선수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만큼 류현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사실상 없는 만큼 현지 언론이 조용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의 이적이 확정되고 스프링 캠프는 물론 시즌 초만 하더라도 현지 평가는 조심스럽거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행한 최초의 선수였기에 그런 반응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비화로는 마이너 조항이 있으면 그냥 한국으로 간다고 류현진이 버티는 바람에 마감 1분 전이 되어서야 다저스가 마이너 조항을 빼겠다고 물러섰다고 합니다. 결국 20초 남긴 상황에서 보라스가 6년 4,200만 달러를 불렀고 다저스와 최종적으로 3,600만 달러에 합의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협상 마감 기한 1초를 남긴 상황에서 전부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예능에서의 발언이라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년 3,600만 달러 계약은 두 시즌 류현진이 부상으로 이탈해서 실질적으로 4년 3,6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두 시즌이 빠진 걸 감안하더라도 해자 계약이 되었습니다. 4위 영상 2위와 평균 자책점 전체 1위를 기록하며 다저스와의 7년은 성공적인 계약이 되었습니다.